그래서 왜 고흐의 그림 중에 왜 밤의 카페 테라스 그림 네. 생각나세요? 네. 네. 그게 바로 고흐가 가스등 아래에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아, 그럼 약간 세상이 다 노르댕댕하게 보이네. 그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앉아만 있어도 지식이 싹 흡수가 되는 수동적 학습 토크 고요일 노가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저는 고요일 노가리의 자칭 안방마님 행복한 에너지 허송현이고요. 저는 안방마님 옆에 있는 노가리쟁이 이재율입니다. 저는 고효율 노가리에서 고효율을 담당하고 있는 AI 연구원 허성보입니다. 네, 저는 미술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아츠인유의 이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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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좋아하세요 평상시에? 두 분 어떠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 학창시절에 미술 시간 하면 네. 노는 시간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왜냐면 다른 공부들은 보통 이렇게 읽고 쓰고 네. 막 외우고 외워야 해야 되고. 되는데 미술은 그래도 좀 액티비티가 들어가니까 선호하던 과목이었어요, 미술이. 오. 미술, 음악 이런 것들, 체육 이런 거. 저는 그 미술 하면 학창시절에 많이 배우고 전 학원도 다녀봤는데 와, 오. 재능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낀 게 정말 너무너무 못했어요, 제가. 학원에서 배워도 알려준 대로 해도 네. 달라. 미술은 재능의 영역이구나를 느끼고 네. 여전히 아직도 작품을 보면 느껴지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미술을 되게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요? 원래 성악 전공 전에 어머니께서 미술을 시키고자 오. 초딩이 홍대 앞에 어디 네. 미술학원에 가서 8시간씩 앉아서 하루에? 막 예. 집중력이 말도 안 있었구나. 아니요. 근데 틈만 나면 연필만 깎았어요. 재미있는데 막상 그거 아시죠? 가둬놓으면 너무 하기 싫어. 재미있는 것도 8시간씩 네. 하면 싫어지죠. 그러니까요. 정말 화가 이름이 한 명도 안 나와서 놀라시네요. 아, 그래도 인상주의를 좋아해요. 정말요? 모네, 르누아르 네. 이런 오늘 이런. 또 얘기를 나눌 장르들이에요. 저는 약간 야수파. 야스파. 누가 있죠? 마티스나. 마티스. 마티스 너무 좋죠. 선호하면서 약간. 제가 좋아하는 화가는 사랑꾼 화가를 좋아해요. 샤갈. 샤갈. 샤갈, 뭐 샤갈. 샤갈도 그렇고 그 피카소는 여성분이 바뀔 때마다 그쵸, 화풍도 그쵸. 바뀌셔서 네. 약간 나 싫어 이러면서 괜히 안 몰입해가지고 오. 각자 취향이 좀 있네요. 근데 오늘은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야 되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해야 돼요? 미술이랑 에너지가 잘 안 붙거든요, 이게. 그림을 그리면 에너지가 막 생기는 생기나? 그런 건가? 에너지가 있어야 또 그리긴 하고. 그렇죠. 대체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네. 궁금하시잖아요. 조명을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조명. 사진을 찍으면은 네. 조명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진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달라지죠. 조명이 중요해요. 네, 화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가도 결국은 자기 시대의 조명에 따라서 조명을 그렸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조명을 조명이 그린 사람. 어떤 시대에는 촛불이었다가 어떤 시대에는 뭐 석탄의 가스등이었다가 어떤 시대에는 전기였다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술관에 가서 명작들을 이렇게 쭉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네. 에너지, 그 조명이 변화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인상주의 때는 그 시절의 에너지가 또 있는 것이고 그 이후는 또 전기의 에너지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또 하면은 미술과 에너지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재밌다. 에너지원이 변할수록 연관성이 또 있구나. 화풍도 변하고. 그렇죠. 역시 에너지는 중요하구나.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미술 배울 때 선생님이 과제를 내줘요. 빛이 이쪽에서 온다, 저쪽에서 온다. 이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네. 그리도록 교육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진짜 빛의 방향. 옛날 화가들은 막 촛불 이런 걸 주로 그리고 그럼요. 넘어오면 네, 이제 등불 이런 거에서 맞습니다. 건물들 그린 사람들 맞아요, 공장 맞아요. 그리고 네, 전기가 없었을 때는 그 촛불의 에너지를 또 그렸을 것이고 전기가 있었을 때는 그 노란 빛을 그리기 또 시작했겠죠. 가스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아, 이거 연관성이 있었네. 그러네요. 아주 깊죠. 네. 네. 우리 유명한 화가라고 하면은 누가 좀 떠오르세요? 이중섭 작가. 오, 많이 그리시고. 하시는데요. 네. 가장 무난하게 빈센트 반 고흐. 고흐. 빈반고. 빈방고. 빈방고. 저는 마티스. 아티스트. 네. 왜냐면 그 전시회를 갔을 때 빛을 이용한 네. 어떤 전시물이 있었던 것 네, 같은 기억이 네. 오, 경차, 맞습니다. 경차. 네. 마티스. 네. 지금 말씀해주신 화가들이 다 에너지랑 연관이 있는데요. 적으셔야 됩니다. 저희 딱 요 정도예요. 저희 그 수준이 정도로 근데 쭉 갑니다. 지금 너무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이거 다 지금 갈 길을 제가 잃었어요. 갈 길을 네, 잃으셨어요. 갈 길을 잃었는데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도 고흐를 말씀해 주시고 그나마 이 친구가 제일 나아요. 근데 혹시 고흐 하면은 떠오르는 색깔 같은 거 있으세요? 노란색. 노란색, 해바라기 워낙 맞죠. 해바라기, 뭔가 좀 따뜻한 색? 노랑, 좀 파랑, 이렇게, 따뜻한 네, 색 파란, 네. 맞습니다.
지금 정답인가요? 말씀하신 게 다 정답인데 네. 특히 고우하면 해바라기라고 하면서 우리 옐로우 노란색을 많이들 네. 떠올리거든요. 어. 고흐의 그림에는 그러면 왜 이렇게 노란색이 많을까요? 빛을 그렸다. 네. 그때의 빛들은 다 노란등이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노을이 질 때만 그리셨나? 아니면 개인 선호였을 수도 있죠. 노랗게 그릴 때마다 좋아하죠. 한 대 맞았나 누구한테? 세상이 노랗게 보였다. 오랗게 보이거든 진짜 딱 맞으면. 근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당연히 이 노을의 노란빛도 에너지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꺼내신 것 그쵸.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아까 어떤 네.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개인 취향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화가가 자기가 좋아하니까 그 색깔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흐한테 노란색은 희망의 색깔, 네, 뭐 이런 그 상징적인 맞네. 의미도 삶이 있었고 불우했어. 또 하나는 시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한데요. 오. 그 시기에 가스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왜 고흐의 그림 중에 왜 밤의 카페 테라스 그린 어, 그림 네. 생각나세요? 네. 네. 그게 바로 고흐가 가스등 아래에서 그린 와. 그림이거든요. 아, 그럼 약간 세상이 다 노르댕댕하게 보이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보이는데요? 인간이 어두워지고 뭐 밤이 찾아오고 하면은 그냥 밤의 지배를 받던 시절이 끝나고 오. 우리가 밤을 스스로 이제 밝히기 시작한 시간인 거죠. 잠들지 않는 지배를. 도시가 시작됐다. 그렇죠, 네. 오. 그래서 그 가스등 아래에서 이제 노랗게 보이니까 그 밤하늘 아래에서 낭만과 뭔가 사람들을 그린 게 바로 그 카페 테라스라는 그림입니다. 또 하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게 이전 시대에는 이렇게 쨍한 노랑을 그릴 수가 없었던 게 그런 안료 자체가 없었어요. 네. 아. 근데 이때 이 크롬 옐로우라는 안료가 개발이 되면서 네네. 고흐에 왜 그 강이 그려져 있고 노란색 별이 네. 빛나는 아, 밤에 막 별이 네. 그거는 너무 그 사랑하는 작품. 네, 별빛. 그 쨍한 별빛 노란색도 그 크롬 옐로우가 있었기 때문에 다 그려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크롬 옐로우가 생긴 것도 에너지랑 관련이 있나요? 그게 신소재 합성 안료인 아. 거예요. 네. 와. 그래서 아주 불투명하고 강렬한 그런 합성 안료인데 이게 결국은 산업화학이 만든 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가 만들어낸 시대의 빛깔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고흐의 노란빛은 산업혁명과 새로운 에너지가 만든 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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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고흐 말고 또 다른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해졌습니다. 네. 아까 인상주의 좋아하신다고 네. 했잖아요. 인상주의 하면 어떤 화가가 또 떠오르세요? 모네, 마네, 르누아르. 그렇죠. 네. 모네가 가장 먼저 맞아요. 나오잖아요. 네. 애초에 인상주의라는 이름 자체도 이제 모네의 작품에서 음. 따온 거고 모네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 모네 하면은 어떤 그림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 연작 있잖아요. 수련 연작. 수련 제일 유명하죠. 네. 그 모네의 집이 있지 않나요? 그 모네 맞습니다. 하면 정원이 먼저 떠올라요. 오, 모네의 네. 정원. 네. 맞네. 이 모네 정원이 엄청 유명해서 화가들이 많이 그렸던 걸로 그렇죠. 모네 모네 정원. 자신도 그 정원을 가꾸면서 거의 오. 40년 가까이 수련 연장만 몇백 점을 남기기도 했었고. 식집자였네. 네. 맞네. 그래서 모네 하면 지베르니, 뭐 지베르니 하면 수련,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수련 말고도 모네가 네. 또 대표작이 있어요. 노을, 안개 이런 것들로 또 모네가 유명하거든요. 네. 똑같은 풍경을 시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뭐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그린 사람이 또 모네이기도 해요. 집요하시네. 그러네. 맞습니다. 아,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거든요. 런던이 이게 원래 안개가 굉장히 많은 도시잖아요. 네.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네. 섬이라서. 근데 모네가 이 런던을 그린 풍경이 있어요. 풍경화가 있는데요. 와 저거예요? 이건가요? 아주 뿌옇잖아요, 지금. 야, 네. 영화 미스트 마지막 장면 같다. 어. 네. 또는 백내장 뿌옇게. 이런 걸또 의심해 시력 검사할 때 나올 것 같은. 다들 건강이 안 좋았던 걸까요? 네. 이거를 저는 딱 처음에 보고 나서는 너무 아름다운 그림 맞아요.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뿌연 이게요. 우리 몸에 너무나 안 좋은 연기와 안개로 지금 온 도시가 뒤덮여 있는 거를 그린 그렇구나. 거예요. 런던이 이때 당시에 산업혁명의 심장부와 같은 도시였잖아요. 대표죠. 네. 그래서 저 안개가 자연 안개가 아니라요. 지금 석탄을 태우면서 생긴 스모그인 거거든요. 네, 공장이나 가정에서 이게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때우던 시대라서 그 안개가 그냥 온 도시를 뒤덮은 거고 모네가 그거를 그린 거예요. 근데 모네는 저 풍경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런던을 사랑했나 보다. 네, 사랑했고 네. 그냥 저 풍경 자체가 맞아.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모네가 볼 때는. 그런 스모그 향을 좀 좋아했나 보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네. 재미있는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하버드 연구팀이 2023년도에 연구를 했는데요. 석탄을 태우면 나오는 이 아황산 가스.
라는 게 공기 중에 이렇게 미세한 입자를 만든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입자들의 양이 있는데 미세먼지 심한 날 이렇게 풍경이 우리가 뿌옇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연구팀이 이 모네의 그림, 젊은 시절부터 말년까지의 그림 한 네. 100여 점을 이렇게 쭉 조사를 했더니 윤곽이 얼마나 선명한지 뭐 이런 걸 수치화하고 뭐 이랬더니요. 우와, 네. 당시에 어떤 모네의 이런 뿌연 정도가 네. 어마어마하게 대기 오염이 심한 날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미세먼지 네오나쁨 나가지 맞습니다. 마세요 하는 날과 네, 네. 비슷한 날을.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이렇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 날 있죠. 그 정도의 수치와 비슷한 수치였다고. 모네 아, 레벨 근데 심하다. 그림이 딱 아름답다, 뭐 좋다, 뭐 컬렉팅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후손들이 수치를 할 수 있는 정보들도 많이 남겨주네요. 실제로 이 모네가 이때 체링 크로스 연작이라는 거를 남기는데 네. 이때 가시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요즘에 스모그가 낀 인도의 델리나 베이징 비슷한 수준의 가시거리였다고 해요. 우리가 다 아는 고흐 모네 이야기 나오니까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또 다른 작품 있나요? 아, 또 다른 작가 한 사람을 제가 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 그림 혹시 아세요? 뭔가 책 표지에서 본 것 많이 같아요. 봤는데? 무슨 소 가죽처럼 생겼는데. 저 뒤에 있는 게 배 소가죽이요? 아니야? 배? 배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 석양이 보이는 것 같은 네. 느낌? 이것도 인상주의 시대죠. 이 작가는 뭐 빛을 평생 그렸던 화가이기는 비교적 해요. 잠깐만 최근인가? 맞춰보자. 네. 빛을 렘브란트? 아, 렘브란트 그것보단 좀 더 뒤. 발로란트? 그거보다 진짜 좀 더 앞. 최신이다. 그거보다 그건 너무 좀 더 앞. 최신이다. 이 작가는 몰라요. 네. 이제 세계적인 작가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국민이 정말 사랑하는 작가. 음. 영국에서. 그래서 한 2005년도에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BBC 라디오에서 조사를 했어요. 오.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을 꼽아봐라. 라고 했더니 1위로 꼽혔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의 이 그림. 네. 전함 테메테르라는 테메레르라는 전함이구나. 네. 전함 테메레를? 네, 테메레르라는 그림입니다. 어렵다 이게. 그럼 여기서 전함 테메레르는 뭘까요? 저 불 뿜고 있는 어디일까요? 저 친구 아닐까요? 네, 불 뿜고 있는 저 친구. 저 돛이 보이는 저게 전함이죠? 돛이 보이는 저 아니면 저 친구. 뒤에 뿌연 네. 저 큰 성 같은 거일 수도 있겠다. 네, 정답은요. 지금 저 뒤에 있는 범선이 달려 있는 저게 아, 전함 테메레르예요. 저게 처음 테메레르. 네. 얘기했던. 앞에 있는 뭐 불을 뿜고 있는 저거는 아니고, 그럼 네, 저건 뭐지? 예인선 저거는 어. 아니고 뒤에 있는 게 지금 전함입니다. 음. 저거는 지금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 말 그대로 시대가 이제 바뀌고 있다. 근데 무슨 시대냐면 에너지로 인해서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네. 거예요. 그러게 저게 그러면 석탄 화석 연료로 가는 배였을까요? 그렇죠. 저 전함은 네. 지금 과거의 영광이에요. 어. 과거의 영광인 게 이제 바람을 통해서 움직이던. 도치. 아 거대한. 저거는 네. 아 테메레르는 이제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와. 나폴레옹 함대와 싸웠던 아주 옛날의 어떤 영웅이었던 거고 그런 영웅이 이제 낡아가지고 고철로 팔려서 해체장으로 끌려가는 마지막 항해를 보여주는 지금- 거예요? 네. 고잉 메리오네. 네. 슬프다. 폐차장 가서 이제 그렇죠. 폐차되는. 폐차장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던 그런 시대를 상징하는 거고 앞에서 끌고 가는 저 작고 검은 증기 예인선이 네. 이제 석탄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불을 뿜고 있고 맞습니다. 뒤에 어쨌든 이게 산업 구조, 에너지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그럼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떠오르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걸 거예요. 그림 한 장에 저렇게 다 표현했다는 네. 게 너무 멋진 너무 그림이에요. 재밌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배를 그렸다라기보다는 바람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화석 연료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 교차의 순간을 지금 터너가 담아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흥미롭게 우리가 네. 한번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뭐 바람 에너지, 뭐 태양 에너지 이렇게 하는 거는 네. 대체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미래 에너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네. 이제 끝물에 와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물러나고 오염도 싶다. 심해지고 이게 미래고 이게 대체 에너지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대를 보면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주 이미 에너지였네요. 쓰고 있었네. 그렇죠. 우리가 미래 에너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바람, 태양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써왔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뭔가 새로운 시대로 돌아가자, 뭐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 이게 아니라 인류가 원래 쓰던 에너지로 돌아가자.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네, 거죠. 회귀하는 거네요. 역사는 신기하다. 역시 맞습니다. 아까 그런 역사는 것도 반복된다라고 음. 하셨잖아요. 터너가 이 그림을 얼마나 아꼈냐면 마이 달링이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그 사람도 야 어지간하다 터너 씨도 그림 마이 달링? 그림한테 마이 달링? 역시 예술가는 네. 끝까지
끝까지 안 팔았어요, 이 그림을. 안 파셨어요? 안 팔았어요. 그래서 팔으라고 팔라는 제안이 계속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뭐 백지수표까지 들어오고 이랬어도 거절을 하고 죽을 때 결국은 나라에 기증을 한 작품이 멋있다. 바로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좋아할 그래서 만하다.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 정서가 1위. 나였으면 백지수표가 오기도 전에 팔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그림 굉장히 이상한 그림인 게요. 실제 테메레르는 템스강을 거슬러서 서쪽 런던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해는 서쪽에서 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석양이 보이려면은 뱃머리 앞에 지금 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림에서는 해가 배 뒤에서 지금 지고 그럼 있잖아요. 해가 뜨는 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배 기준으로는 지금 동쪽에서 해가 지고 있는 거거든요. 서쪽에서 지고 있는 게 네. 아니라. 자, 이게 상상화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냐면은 사라져가고 있는 테메레르를 그만큼 우수와 안타까움에 차서 석양 안에 지는 노을 안에 표현을 하기 위해서 팩트와는 다르게 표현을 한 떠오르는 태양 안에 놔두면 새롭게 뭔가 힘차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지금 테메레르는 그게 그렇죠. 아니에요. 해체하라. 아니라.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이 있었을 거고 이 그림을 그렸을 때 터너는 63살이었거든요. 근데 터너는 그때도 유명하고 아주 뭐 세계 그 유명한 본인을 테메레르라고 생각했나 그렇죠. 보다. 네. 그랬을 수도 네. 있겠다. 그래서 자기가 터너. 젊었을 때 이런 범선이 눈앞에서 해체가 되는 걸 보면서 저 낡은 배에 이제 자기 자신을 또 투영을 한 것이 너무 네. 재밌다. 매주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불러주십시오. 너무 좋아요. 네. 미술 노가리로 너무 바꾸자 이거. 좋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명작 속에 숨겨진 이제 환경 이야기에 대해서 네. 저희가 알아봤는데 요즘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어허. 아, 네. 요즘 작가들은요 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오히려 뭐 이런 에너지를 직접 만들거나 네. 아니면 지금 고우도 그렇고 뭔가 가스등이나 뭐 전기나 이런 것들 외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림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 작가들은 전기를 꽂지 않아도 움직이는 작품을 만들어 버린달지 아예 전기를 지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가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건 그 해변가에 막 다리랑 돛 같은 거 달려서 막 굴러가는 그런 게 있던데. 너무 오늘 맞아, 맞아. 그 작품을 또 소개해드리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예. 오. 처음에 제가 보여드릴 작품은 알렉산드르 당이라는 사람의 댄싱 솔라 플라워라는 어. 작품. 알렉산드르 당. 당. 야 이게 뭐죠? 여기 확대해서 보면 더 예쁜데 네. 이 프랑스 작가이고 원래 이 사람이 아티스트라기보다는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래서 공학을 하다가 예술로 넘어온 사람이어서 태양 전지를 다루거나 기술을 다루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인데 지금 이게 꽃이잖아요. 네. 꽃 한 송이마다 작은 태양 전지랑 모터가 달려 있어요. 어머. 그래서 오. 햇빛을 받잖아요. 네. 이러면 이게 전기로 바뀌고 꽃이 춤을 춰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이기 영상으로 때문에. 보고 싶다. 귀여워. 우와.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그 꽃한테 사용하게 하는 거네. 태양에 따라서 꽃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오. 대신에 흐린 날에는 움직이지 않겠죠. 그 꽃은 아, 생화는 그러네. 아닌 거고 아니죠, 이제 아니죠. 만드는 네, 꽃. 그렇죠. 꽃 한 송이마다 태양 네. 전지랑 모터가 달려 있어서 네. 햇빛을 받으면 이게 전기로 바뀌고 꽃이 움직이고 음. 전기를 꽂지 않아도 어쨌든 작품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작품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재생 에너지를 되게 이미 잘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었던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태양은 인류가 필요한 에너지의 10,000배를 지구에 주는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기 없이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뭐 개발도상국 학교나 뭐 비영리 단체로 그 병원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활동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현대 작가들로 보면은 이제 예술과 기술의 경계가 좀 사라지는 것 같고 또 예술 활동과 사회 활동의 경계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티스트들이 정말 예술에만 뭔가 매몰되거나 이랬는데 알렉산드르 이런 작가들을 보면은 사회 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참 활동들이 좋다. 다양해지고 있다는 좋네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같은 유사한 작품이 있는지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또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오 얀센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이 작품 정말 특이한데요. 스트랜드 비스트라고 해서 해변 동물이라는 작품인데 네. 방금 본 거는 우리 태양광이었잖아요. 이거는 풍력으로만 돌아가는 작품. 오, 나 이거 봤어. 이게 정말 처음 특이하거든요. 처음에는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이게 뭘까? 로봇 같기도 하고. 사람인가 뭔가. 오. 근데 보면 볼수록 뭔가 신기하게 좀 빠져드는 게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야. 거대한 그 골격 생물인데 오직 바람의 힘만으로 지금 해변을 걸어 다니는 거거든요. 와. 진짜 네. 신기하다.
파이프로 만든 건데 우와, 되게 가벼운 소재 같은데. 우와. 뛴다 뛰어. 이 작가도 이력이 좀 특이해요. 아티스트 뭐 예술을 먼저 시작한 작가는 뛰는 거 아니고 봐. 네.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화가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예술과 공학 사이의 장벽은 인간들의 마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뭐 직업을 펼쳐봐라. 코끼리다. 아니 막 빠져들었어, 빠져들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 신기하잖아요. 왜 저래? 어. 우와. 와 신기하다. 저것도 다 풍력으로 움직인다는 맞습니다. 거죠? 모든 것이 다 지금 풍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니, 바람을 네. 네. 페트병에 압축 공기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풍력 배터리를 지금 저 안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실시간 바람이 아니구나. 이거는 저장 장치가 있는 거예요. 우와. 그리고 바람을 저장해 네. 놓는다고? 이게 물을 감지하잖아요. 이러면은 방향을 바꾸고요. 제가 스스로 아, 물속에 못 들어가게 네. 하는구나. 폭풍이 오면 스스로 몸을 땅에 고정하는 장치도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지금 무슨 센서나 모터나 이런 거를 달지 않고 순수 기계 장치로만 지금 돌아가는. 근데 뭔가 느낌이 그 지브리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메카 느낌. 네. 이 작품은 어느 나라 작품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꼭 네덜란드 하면 바람개비, 네. 풍차. 풍차가 네. 또 맞네. 떠오르죠. 지금 나이가 어리신가요, 이 작가분? 아닙니다. 나이가 상당히 좀 있어요. 테오 정말요? 얀센이 48년생입니다. 네. 48년생이시요? 네, 48년생이요. 지금 생존에 있는 연배가 작가이고, 생존에 있는 네. 생존에 그래서 있는 이 작가. 작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도 약간 메시지가 담겨 있나요? 이 풍력 에너지에 대한 메시지가 좀 담겨 있나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생명체를 내가 만들었다. 오, 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네덜란드는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 많아가지고 네.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이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의식이 이 사람한테는 또 있는 거예요. 음. 작가도 처음에는 이렇게 바람의 힘으로 해변에 이렇게 모래를 쌓아서 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어떤 생명체를 상상하면서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풍력이라는 그런 자연의 힘이랑 기후 위기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함께 다 담겨 있다. 담겨 있는 거죠. 와. 뭔가 이렇게만 하면 안 되지만 이런 게 뭔가 진정한 예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 제가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발전소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된 곳도 있다고 네,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발전소. 이번엔 LA로 가볼게요. 라크마라고 해가지고 LA에 있는 미술관인데요. 네. 이 작품을 이야기하려면 우리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빈치가 아니라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저도 가본 것 디카프리오로 같아요. 가는 가보셨어요? 그 네. 막 이렇게 가로등 같은 게 엄청 네. 많이 꽂혀 있는 미술관. 네네. 인가? LA 카운티 미술관이라고 해서 아, 라크마. 엘카. 네네. 그렇구나, 저거는 보니까. 오. 이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라크마에 기증한 작품이거든요. 우와. 존 제라드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사람은 또 이제 아일랜드 것 작가. 이게 지금 이게 작품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아, 네. 근데 저게 발전소 자체인 네. 거죠? 작품이 언제 나오나 하고 이제 계속 보게 되잖아요. 얼핏 보면은 굉장히 평범한 그 녹화 영상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촬영된 영상이 아니에요. 네? 미리 무슨- 녹화를 한 영상도 아니고요. 존 제라드라는 그 아일랜드 작가의 작품인데 네. 이 사람이 카메라 없이 게임 엔진으로만 작업을 하는 이 분야의 어떤 그 선구자 같은 사람이에요. 미디어 같은 네. 거지.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계산되고 생성이 되는 3D 시뮬레이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네바다에 실제로 있는 이 태양열 발전소를 정밀하게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태양 위치에 맞춰서 햇빛과 그림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보여주는 실시간으로. 거구나. 이게 어떻게 작품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발전소 원리가 거울 1만 개 정도가 네. 태양을 따라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타워에 빛을 모으고 그 네. 거울들이 그 열로 소금을 녹여요. 아. 네. 그러면 해가 없는 밤에도 48시간 정도 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술이 사회적 이슈랑 뭐 에너지 이슈를 담아내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사회를 바꾸는 역할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사람들의 어떤 활동을 끌어냈던 작가가 있어요. 올라퍼 엘리아슨이라고 해서 이제 재밌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했던 프로젝트 중에 리틀
리틀선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 이게 태양광으로 충전이 되는 작은 LED 조명이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 아직 정말 전기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작가가 네. 볼 때 10수억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쓰는 이 등유 램프는 매연도 나오고 당연히 불도 잘 나고 아이들이 이 밑에서 공부를 하기도 당연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작은 태양광 램프로 그거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 옛날의 등유 램프를. 근데 어떻게 대체를 하냐? 이 운영 방식이 좀 예쁜데요. 전기가 있는 나라에서 이 LED 조명이 하나가 팔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전기가 없는 지역에 이 LED 조명이 하나가 전달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우와. 네, 그래서 2019년도에만 100만 개가 보급이 됐고 엘리아소는 그의 UNDP 재생에너지 기후행동 친선 대사가 되기도 했어요. 동시에 저거는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 프로젝트인 거예요. 와. 일종의 사회운동인 거죠. 근데 예술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원초적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자연은, 그래서 에너지는 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결국에 이제 기술도 마지막에는 예술이 한 방울 들어가잖아요. 네. 네. 같은 로봇 청소기라도 조금 더 예쁘게. 이쁘게 만들어야 파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결국엔 사람들을 움직이고 사게 만드는 건 예술이다. 네. 미감이라고 하는 네.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맞아. 과거에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제 빛을 조명을 기록하는 그런 예술이었다면 네. 이제는 예술이 조금 더 나아가서 세상을 좀 더 괜찮은 세상으로 만드는 맞아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단순 기록에서 멈추지 않고 뭔가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예술의 역할이 좀 넓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제가 세라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세라님께서 그림을 그리신다면 현재 어떤 에너지 풍경을 좀 담고 싶으신지 요즘의 에너지 풍경, 지하철 풍경이 저는 떠올랐는데 왜 아까 고우는 사실 네. 노란 가스등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린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요즘 보면은 사람들 얼굴에 푸른 빛이 많이 비추잖아요. 핸드폰 너무 많이 보니까. 맞아,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블루라이트. 네. 그래서 어떤 우리 그 얼굴에 블루라이트 많이 떠 있는 걸 보면은 2020년대 풍경이구나 하고 미래의 사람들은 그렇게 짐작하지 않을까? 요즘 시대를 그림으로 남긴다면 뭐 그런 풍경이 좀 떠올랐어요. 세 분도 그런 거 있었나요? 그 초등학교 때 과학의 날 행사를 하면은 과학 그림 그리기 대회 분야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거기 하면 흔하게 전 주로 그렸던 게 로봇이 바다 밑에서 피자 배달해주고. 이런 나도 거 그렸거든요. 심해 그림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예, 예. 약간 맞아. 밑에도 도시가 생길 거예요. 뭐 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자동차는 무조건 날아다녀요. 날아다녀. 맞아. 네. 날아다녀. 아니면 사람이 없거나. 그래 알아서 물속에서 가거나. 열차 같은 거 무조건 다녀야 맞아, 된다고. 맞아. 우리가 과학 그림 그리기 대회 했던 것처럼 그럼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그쵸. 저는 뭔가 해본다면 진짜 데스노트가 있는 거 아세요? 데스노트? 마리 퀴리 박사님께서 연구하셨던 노트가 있는데 거기 방사성이 워낙 많이 있어서 진짜로 보면 죽는다고 데스노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뭔가 원자력 에너지가 또 핫한 만큼 방사성 동위원소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뭔가 변화하는 작품이 될 테니까 에너지도 있고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뭐 네. 고흐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뭐 모네 그리고 터너까지 네. 해서 오늘 굉장히 특별히 두 분이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시간인 것 같았거든요.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 성범님부터 네, 말해주세요. 저는 늘 언제나 제가 몸담지 않았던 분야 얘기 듣는 걸 좋아해서 오늘 특히나 좀 더 즐거웠던 것 같고 처음에는 미술 에너지 어떻게 연결짓지 했는데 듣고 보니 에너지 투성이야 미술. 그래서 그렇게 좀 흥미롭게 마무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화에서는 이제 미생물을 연구를 했다면 이제 네. 미술에 대해서 좀 배웠거든요. 완전 다른 분야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비슷하구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에너지원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좀 공급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명 강의를 해주신 세라님의 소감도 너무 네, 궁금합니다. 어떠셨죠?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다가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결국은 미술이 시대를 비추는 정말 거울이잖아요. 맞아요. 네. 시대랑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미술관에 가셨을 때 한 번 관점을 더 바꿔서 여기 담긴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일까? 라고 한번 묻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부로 저희들의 네. 관점이 바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미술이 시대를 비춘다고 네. 얘기를 많이 네. 들었는데 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뭔가 에너지의 삶까지 담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고요. 네. 100년 뒤에도 명작으로 꼽힐 우리 고요율 노가리 여러분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고 신기한 에너지 들고 올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과 게스트분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저거라 그랬지? 네.